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네. 그 VIP 투자자문에서 일을 하셨다고. 네, 지금 맞아요. 프로필을 보니까 그쪽에서 보통 추구하는 게 가치 투자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운영하시는 회사의 어떤 투자 철학과 좀 네.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게 얘기해야 되는 게 있고 어렵게 얘기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투자는 가치 투자입니다. 가치보다 싸게 사가지고 가치에 수렴할 때 파는 거기 때문에 어떤 투자고 가치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저는 투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알려지기로는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는 진정한 가치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주 투자죠. value stock. 흔히 얘기하는 PER, PBR이 낮은 주식들을 사는 것을 가치 투자라고 우리나라에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올해 작년, 내년에 보여지는 그런 PER, PBR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올해 벌어들이는 이익도 중요하고 기존에 벌어들였던 자본 총계도 중요한 가치 중의 일부이지만 실제로 최근에는 그런 가치가 낮은 기업, 예를 들면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은 자본 총계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데 그 회사가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훨씬 더 보여지지 않는 그런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경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훨씬 더 추구하고요.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저희는 성장주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가치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말하자면 이채원 사장님 이런 분들이 유명해지실 당시에는 재무제표를 보고 안 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롯데칠성과 같은 기업이 PR 1배에 거래되는 일이 가능했던 거죠. 네. 너무너무 싸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거고 지금은 개인 투자자도 아마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재무제표 안 보고 하시는 분들, PR, PBR 개념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잘 적용을 못할 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보는 시기에 PR, PBR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쇠락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저희는 그런 회사에 투자해서는 돈을 못 번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깨달았고 지금은 진정한 가치를 찾아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좀 과거에 저도 이제 들었던 가치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좀 떠오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그 논란도 있었거든요. 가치 투자를 하면 네. 바로 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떨어진다. 네, 그리고 네. 오랫동안 기다려야 네, 네. 이렇게 좀 회복하면서 그 다음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 투자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 진정한 가치 투자가 일단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사고 나서 가치 투자자들이 사고 나면 떨어진다. 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가치 투자를 추구하는 사람들, 가치주 투자를 하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역발상으로 하려고 많이들 합니다. 그걸 그 책으로 배웠거든요, 그렇게. 근데 본인들도 제가 볼 때는 많은 투자자들의 하나에 불과해요. 근데 내가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투자하고 싶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반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가 아니라고 했을 때 바닥이겠지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네. 나머지 반이 아니라고 하는 동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닥이 되면 정말 이제 공포가 생겨서 자기도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정말 그나마 기다리는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수익을 많이 내면 좋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수익 많이 내는 게 최근 10년간 없었습니다. 10년간요. 그러면 그 차트 보시는 분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가치주를 사면은 가치주의 첫 번째 기준 딱 보면은 역배열 네. 역배열 형태다. 네. 그러니까 인기 없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시장에서 소외된. 네. 근데 그거를 가치주라고 하는데 그랬다가는 기회 비용을 많이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성장주 시대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이 성장주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안 보는 가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역발상 투자고, 반대로 얘기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뭔가 지저분한 산업,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 그런 거에만 가치 투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싫어하는 PER, PBR이 너무 높아 보여. 나는 접근조차 하기 싫어. 저런 주식 왜 사지? 라고 하는 거에 의외로 숨어있는 가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쪽에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요즘 그렇잖아도 이 코로나 사태 3월 달 이제 폭락한 후 이제 V자 반등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언택이라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성장주들이 아주 네. 크게 각광을 받았단 말이죠. 네. 상승률도 높고. 네. 그러면서 이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이 논란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과연 성장주가 가치주라고 볼 수 있는가? 네. 예, 이거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해서 또 하나로 묶어가지고 가치 투자, 가치주로 묶는 것처럼 무조건 막 올라가고 업종이 뭐 바이오라든지 최근에 언택트 수혜 서비스주 이런 주식을 무조건 성장주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성장주는 성장을 한다라고 해서 성장주인 것이지 그런 어떤 핫한 업종을 저희는 투자하는 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언택트 수혜주 같은 경우에 이 실제로 소비자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경우는 돈을 정말 많이 벌 거고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 업종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들이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고 그 회사가 만들어낸 제품과 서비스를 과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3년, 5년, 10년 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사태 때만 쓴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1년짜리 존속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코로나가 끝난다고 가정해보죠. 제 나이가 37인데 70살까지 산다고 하면 앞으로 60년 남았습니다. 1년짜리 기업과 60년짜리 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성장하고 가치 이런 것을 나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업의 본질을 들어가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좀 들으면서 가치주와 가치 투자, 네. 가치주 투자와 가치 투자 이게 사실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좀 다른 의미가 있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해서 가치주 주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네. 고정관념이 내수주에 많다. 네. 예. 기술주에는 가치 투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동의하시나요? 저희는 그렇진 않아요. 저희는 내수에 집중된 회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브랜드 가치를 가진 기업이 있다고 쳐보죠. 그 기업이 성장을 1년, 2년 하는 것과 5년, 10년 하는 것 중에 선택하라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겠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패스트푸드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고 쳐보죠. 그 기업이 상장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리겠지만 안타깝게도 상장하고 나면 그 이후에 성장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하지만 외국에 뭐 쉑쉑버거도 있지만 그런 회사들은 한번 상장하고 나면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까지 이미 몇 년 동안 걸리고요. 우리나라 와서도 앞으로 또 개발도상국 가는 데까지 몇 년 걸릴 겁니다. 그렇게 성장의 잠재력이 훨씬 더 큰 회사들을 저희는 좋아하고요. 그런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많은 시장에 관심을 받아서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가운데서도 가치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그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가치를 계산하고 그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사면 가치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과거의 기록을 네. 보고 자산 가치가 네. 뭐 주가 대비 얼마나 되느냐 이런 이제 보통 PER, PBR 가지고 이건 낮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네요. 네,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 안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하고 실제 가치의 괴리가 벌어지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예전에 나와 있던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하는 건 너무 쉬운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 곳에는 실제로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직접 보통 자산운용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보통 홈페이지나 아니면 무슨 펀드 이런 쪽에 보통 네.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홈페이지에는 나오지 않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고객들한테만 분기에 한 번씩 보고서를 보내게 되죠. 고객들에게만?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시긴 좀 어려우시겠지만 네. 어느 쪽에 이렇게 보통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네.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성향이신지를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좋아하는 업종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 업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컨텐츠, 서비스 또는 헬스케어 이런 쪽
게 집중돼 있는데 이것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한번 사람들이 그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 구매를 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거기에 락인되어서 다른 서비스로 바꾸기 어려운 또는 고정 자산이라든지 고정 비용의 투자가 덜 필요해서 매출액을 한 단위 늘렸을 때 늘어나는 이익의 단위가 훨씬 크거나 또는 해외 진출이라든지 지역적 확장을 하기가 용이한 그런 업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자면 향후에 성장 가능한 업종이면서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업종에만 주로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게 투자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업종만 좀 딱 봐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와 이거는 보통 PER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분야의 섹터들인데 라는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볼 때 그 가치, 그 회사에 숨겨져 있는 그 가치를 주로 어떤 곳에서 찾으시나요? 소비자가 계속해서 지갑을 여느냐를 보는 거죠. 근데 당위적으로 계속해서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주영 회장 이래로 우리나라 회사들이 중동에 가서 건설 프로젝트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훌륭하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를 만드는 것보다도 중동에 가서 수백 층짜리 건물 올리는 것이 훨씬 더 멋진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한번 일어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들이 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구매를 말씀드렸는데 미용 성형 시술을 하는 회사들을 찾아보면 그 회사들은 장비를 한번 팔고 끝이 아니에요. 장비 팔고 나서 소모품을 계속해서 구매하게 되거든요. 그 소모품이 아니면 의사들은 그 장비를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네.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소모품이 향후에 몇 번씩 사용될 수 있을까는 소비자가 그 미용 성형 시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만 파악해 보면 나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향후에 지금 한 번을 팔지만 10년 동안 판다면 10년치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거고요. 10년 후에 지금과 똑같은 물량을 팔지 2배, 3배 더 많이 팔지는 사실 생각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라서 지금 PER, PBR만 가지고 접근을 하면 아예 흔한 말로 스크리닝 단계에서부터 걸러질 겁니다. 네. 근데 그걸 걸르고 나서 나머지에 투자하다 보면 5년, 10년 뒤에는 흔히 말하는 가치주 주식들은 잘 안 돼 있고 나머지 잘 된 주식들은 그 당시에도 PER, PBR이 높겠네? 그럼 또 못 사겠네? 그럼 나만 돈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러죠? PER 낮은 혹은 자산 가치가 네. 좀 괜찮은 이런 거에만 몰입하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주식은 못 사는 거잖아요. 네, 못 사고 그렇기 때문에 10년간 수익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고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사실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어떤 펀드들도 그렇고 보통 뭐라 그러죠? 액티브 펀드들이 수익률이 안 좋다라는 통계가 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직접 투자나 ETF로 지금 빠지고 있는 네, 그런 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거는 가치주 펀드랑은 크게 관련은 없어요. 일반 액티브 펀드들의 문제인데요. 규제에 갇혀 있고요. 그들은 시장을 따라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운용하는 방식을 배운 운용자들이 운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들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시장보다 잘하거나 시장을 따라가는 게 목표니까요. 아, 벤치마크만 이기면 된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뭐 시장 좋다 하지만 제가 주식 시작하고 나서 2,000선 넘은 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15년 동안 똔똔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 잘해오고 있지만 돈을 못 버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못 벌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저희가 같은 사모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은 돈을 벌어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물론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지만 잘하는 데가 생기는 거고 액티브 펀드는 잘하는 데가 생길 수가 없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공모보다는 사모 쪽이 좀 투자 활동의 제약이 좀 덜하다. 네,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그 돈 버는 어떤 방식들을 적용해가지고 네, 투자 맞습니다. 활동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3월 이후로 V자 반등하면서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2,000 네. 뭐 지금 400선을 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시점이 요즘 이제 주린이들이라고 그래서 주식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투자하기에 적합한 네. 장이라고 보시나요? 상황이라고? 저는 좋다고 봐요. 장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질문들이 많다는 것에서 피부로 느낍니다. 주식 더 해도 되나요?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V자 반등했는데 좀 조정받지 않을까요? 라고 할 때는 주식 더 오릅니다. 아, 그래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할 때 떨어지게 됩니다. 3천 갈까요? 4천 갈까요? 지금 주식을 이거 사야 될까요? 저거 사야 될까요? 나는 못 샀는데 지금 이거라도 사면 되나요? 라는 질문으로 바뀌면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걸 오해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그 주린이가 그렇다고 들어와서 돈을 다 버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주식은 워낙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양한 기업들의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아파트랑은 달라요. 아파트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하나 사두면 너도 나고 똑같이 그 시기에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주식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월, 3월에 똑같이 동학개미로 들어갔지만 시장보다 못 번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엄청나게 번 사람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펀드라든지 ETF를 사시는 게 아예 공부 안 할 바에는 낫다고 보고요. 주린이 분들이 저는 이 업자로서 기분이 좋은 건 시기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투자이기 때문에 이 좋은 습관, 좋은 인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수십 년간, 한 100년간 우리나라에서 주식이라는 건 패가망신한다, 이런 것에서 주식하면 돈 벌 수 있네,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위험하다고 할 때, 빠졌을 때 사면 돈이 되네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기분 좋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공부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런 분들은 반드시 실패하고 이 돈 잃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더 주의를 해야 되고, 차라리 지금 비기너스 럭으로 돈을 버신 분들은 빼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게 좀 효과적인 방법일지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죠. 네. 좀 제안을 해주신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언젠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공부는 하고 물어보는 걸까? 다양한 책이 있는데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다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해보셨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것도 숏컷 찾는 겁니다. 그냥 쉬운 길, 내가 돈을 버는 방법, 이런 것만 아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매번 말씀드리는 게 책 읽어봐라, 책. 좋은 책. 좋은 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제목에 얼마 벌 수 있다, 얼마 만에 나 얼마 벌었다, 돈 쉽게 버는 방법, 이런 거는 좋은 책이 아닙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그 투자의 구루, 일단 나이 8, 90 되신 분들이 썼던 거, 돌아가신 분들이 과거에 쓴 책들을 읽어보시면은 이게 재밌는지 안 있는지가 첫 번째 나올 거예요. 그게 재미가 없으면 평생 재미없어요. 주식은 어차피.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방법을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좀 재밌는 거,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잘 없습니다. 그런 거 해보시고, 그게 재미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 주변에 내가 돈을 여기에 쓰게 됐네? 또는 딴 사람들이 요새 여기 이거 사던데? 이 제품 구독하던데? 하는 것을 아이디어로 삼고 그거를 재무제표로 그려보세요. 재무제표로 그리는 방법 모르시죠? 그러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재무제표를 그리는 방법은 훨씬 더 책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책을 최소한 서너 권 이상은 읽어보시고,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숫자로 옮겨보시고, 그게 가능할 때 본인의 돈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 주변에서 지인들이 이거 괜찮아, 이거 투자해봐, 재료가 있어, 아니면 어쩌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이런 것이 그래서 때로는 맞을 경우도 있고, 네.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투자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실패하게 되죠. 돈을 벌면 확신이 생겨서 또 비슷한 투자를 계속 하시게 될 겁니다. 더 큰 돈을 넣게 될 거고요. 그러고 나면 크게 실패하고요. 그러면 결국 돈을 잃은 상태에서 안 하게 되고요.
처음에 실패하면 돈을 잃은 상태에서 안 하게 되니까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면 결국에 돈을 잃고 주식은 안 되는 거라고 이제 판단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저도 외부에 주식을 추천을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틀려서 쪽팔린 이유도 있지만, 누구한테 언제 무엇을 추천했는지를 알아야 최소한 내가 가서, 예를 들면 대표님 제가 그때 방송할 때 이거 추천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좋아요, 나빠요. 나빠졌으니까 파세요라고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에서 잘 되면 술 사달라고 할 것이고, 못 되면 이제 얘기를 안 할 거라서요. 누구 얘기 듣고 투자하는 거는 절대 돈이 되지 않고, 돈이 되는 기회는 예를 들면 그걸로 해서 운 좋게 한두 번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서 자기가 이민을 갔다든지 몸이 아프게 됐다든지 돈을 뭐 집을 사든 뭐 가족의 유학을 보내든 돈을 다 써가지고 더 이상 투자를 평생 안 하게 되는 분을 제외하면 잃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 뭐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차라리 ETF나 펀드를 들면서 공부를 해 나가더라도 그렇죠. 예, 너무 쉽게 시작해서는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처음에 진짜 그 뭐 뒷걸음질에 뭐 뒤잡는다고 네. 그 처음에 어떤 이득을 보는 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한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결국 큰 돈을 잃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